두 자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택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콘과 인간의 대결 구조였다면 여기는 경험하는 자아와 생각하는 자아에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험 효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경험 효용은 말이 어렵지만 그냥 인간의 고통과 쾌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쾌락 때문에 결정 효용과는 좀 일치하지 않는 선택들이 발생하더라.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내시경 검사가 있을 때 내시경 검사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고통받는 시간을, 그러니까 내시경을 아프고 짧은 시간에 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덜 아프고 길게 할 거냐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내시경을. 근데 사람들은 고통 시간이 짧고 조금 아프지만 고통 시간이 짧은 선택보다는 시간이 긴, 조금 덜 아프지만 시간이 긴 케이스들을 선택을 했었는데, 결국에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란 거죠. 왜 그러냐면, 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주가의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이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만든 차트인데, 연봉 차트고, 한 8년 동안 굉장히 큰 변동성, 이게 사실은 숫자로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버텼지만, 마지막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이게, 여기서 엑싯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험 효용 같은 경우에는, 경험하는 자아는 원래는 요 T가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요 시간이 중요하고요. 경험하는 자아는 이 경험 효용의 값을 구하면 요 넓이 값입니다. 요 넓이입니다. 요 시간과 고통의 강도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넓이 값이고요. 기억하는 자아는 요것만 기억합니다. 정점과 종점 값의 평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시경 케이스에서 보셨다시피 시간이 긴 게 더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긴 게, 고통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더 힘든데, 사람들은 요거를 선택했다는 거죠. 요거보다는. 그런 케이스고요. 이 투자도 굉장히 좋게 기억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긴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기억하는 자는 요 종점과 종점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좋은 투자였다라고 기억할 확률이 높더라.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들은. 그래서 경험하는 자는 이 시간이 중요하고요. 생각하는 자는 정점과 종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경험하는 자도 중요한 것 같은데, 경험 효용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어땠어요?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경험 효용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경험 효용을 측정해서 사람들의 행복도, 체감 행복을 측정하는 거죠. 체감 행복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경험 효용, 그러니까 체감 행복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수라고 하는데, 유지수 같은 경우는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소비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하는 자가 행복을 느끼려면은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내 행복은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썼냐, 그게 이제 내 행복과 관련돼 있었고, 삶의 만족도는 조금 다릅니다. 삶의 만족도는 경험하는 자아 쪽입니다. 삶의 만족도는 경험하는 자아 쪽이고, 체감 행복은 체감하는 행복은 체감 행복은 경험하는 자아 쪽이었고, 삶의 만족도는 기억하는 자아 쪽이었더라. 그래서 결국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자유가 주는 가장 큰 배당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감 행복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기억하는 자, 결국엔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뤘을 때 기억하는 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또 삶의 만족도, 삶의 목표가 기억하는 자의
조금 더 영향을 미치더라.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라는 거죠. 돈이 체감 행복은 조금 이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올랐을 때 체감 행복은 한계가 있지만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봤을 때, 즉 기억하는 자아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더라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은 결국에 기억하는 거는, 기억하는 자는 결국에 끝과 그 정점, 요게 좀, 네, 중요하더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요 챕터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두 인물의 비교에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비교했었고요. 시스템 1 같은 경우는 빠르게 생각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2 같은 경우는 느리게 생각하고 고심하고 시스템 1이 판단하는 것들을 감시하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 2였고요. 두 경제 주체는 인간과 이콘이었습니다. 인간 같은 경우는 실제 세계에서 어떤 인간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이콘 같은 경우는 합리성 이론, 공리를 토대로 합리성 이론을 택하는 어떤 집단을 이콘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자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겪으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자가 있었고, 그리고 삶의 어떤 순간에서 어떤 결과에서 정점과 종점을 기억하고 선택하는 기억하는 자, 요런 자아들의 요런 이제 개념들이 서로 대비돼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책에 대한 결론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에 나의 논리 회로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 1 같은 경우는 내 생각을 통해서 오히려 자꾸 내 생각이 뭔가 말이 좀 된다, 타당하다 싶으면 거기에 타당성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편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편향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논리 회로를 검증하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에는 외부 효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를 이용하는데 어떤 외부 효과가 있을까? 외부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외부의 숫자를 통해서 검증할 수도 있을 거고,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교환하면서 외부의 사람과 생각을 교류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외부의 자료를 통해서 검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스템 1을 사실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1을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저자 당신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어떤 오류를 자기 자신의 오류를 잘 이제 인지하고 수정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자는 굉장히 쉽지 않다. 나의 오류를 이제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생각보다 빨리 찾게 되고, 그런 실수할 만한 상황들을 예측하는 것은 조금 더 그런 이제 경험이 늘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내 실수는 이제 찾기가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수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편향이나 오류가 발생할 만한 상황들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 결국에는 다양한 외부의 사람, 외부의 다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회계와 이제 주식 투자와라는 얘기인데요. 평균 회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관관계의 개수가 높으면은 평균 회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자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도 운이 아니어야 되고 내가 투자하는 회사도 운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운이 아니게 되려면, 나라는 사람이 운이 아니게 되려면 내 실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결국엔 시스템 1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1의 성장이 필요한데 사실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저자도 쉽지 않다고 좀 인정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시스템 1은 결국에는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인 선택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상황들이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느냐? 시스템 1 같은 경우는 규칙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규칙성이 있어야 되고,
학습 시간이 중요하고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투자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보기까지, 피드백을 받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규칙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력의 스펙트럼보다는 약간 운의 스펙트럼에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투자에 대해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결국에는 다양한 투자 분석 방법들, 그리고 투자 논리, 그 다음에 어떤 회계적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조금 학습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을 보시면은 어떤 블로그라든지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이제 경제 매체에서 방송하는 것들 보면서 기업에만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야 돼요? 당장 뭐 사야 돼요? 뭐 팔아야 돼요? 올라요? 떨어져요? 이런 것들에다만 이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시스템1의 성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리스크님께서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이 투자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투자의 무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 그냥 뭐 사야 돼요? 뭐 팔아야 돼요? 이런 것들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결국에 자기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다양한 무기들, 다양한 분석에 대한 지식들,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내가 어떤 이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은 어떻게 분석해야겠구나, 어떻게 분석을 해나가겠구나,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잡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빨리빨리 떠오를 수 있을 만큼 여러 사례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회계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실력을, 시스템1을 좀 성장을 시켜야겠다. 그리고 시스템2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가격보다는 가치의 기준점을 잡고, 그 가치가 상승했다면 기준점도 그만큼 조금씩 올려가면서 그런 밸류에이션 하는 작업들, 변화하는 작업들, 기업의 베이지안 이론이죠. 여러 정보들을 습득했을 때 확률이 높아졌다면 그 확률만큼 나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밸류에이션 작업들 하는 거고, 책에서는 이제 체크리스트라는 개념을 설명했었는데, 너무 다양한 변수를 집어넣는 것보다 중요한 몇 개의 변수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임상 검증보다 통계 검증이죠. 그러니까 이제 체크리스트 통해서 다양한 일정 중요한 변수들을 투입하여서 그렇게 검증하는 것들,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들이 성과가 좋더라라는 책에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나의 관점이었다면, 결국에 회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회사의 관점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요 생각 같은 경우는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에서 실제 사례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기서 이제 기업들의 이익과 그리고 주가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그렇게 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으나, 주가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조금, 물론 양의 상관관계수긴 했지만, 조금 부족했고요. EPS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관관계는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익이, EPS가 조금 들쭉날쭉했다는 얘기죠. 근데, 요걸 자세히 좀 생각해 보자면, 기업이 결국에는 이익을 벌어들인 다음에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재투자를 하게 되면은, EPS는 조금씩,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숫자가 중요하다. 숫자가 중요하고, 그 숫자가 상관관계와 굉장히 조금, 물론 이게 조금 높진 않습니다. 이게 상관관계의 개수가 0.3 정도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책에서도 얘기한 게 뭐냐면, 운의 이제 투자라는 것 자체가 약간 운의 스펙트럼에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0.3에서 0.2 이상이 되면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은 확률, 이 정도면 높은 확률로 조금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숫자가 중요하고,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러티브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러티브가 숫자로 연결될 수 있냐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생략을 했고요. 사실은 내러티브 넘버스 투자도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내러티브도 중요합니다. 내러티브 중요하지만, 내러티브 자체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높은 비중을 싣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숫자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엔 숫자가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벌써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위험을 추구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고요.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위험을 회피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갈래에서 반대로 행동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바텀업 투자에서는 이제 넓은 틀짜기와 공동평가, 결국에는 넓은 틀짜기와 공동평가 같은 경우는 시스템2의 일입니다. 시스템2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네, 시스템2는 게으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인하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이죠. 사실은 Think Fast and Slow라고 되어 있죠.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이제 한국 번역으로 되면서 한국판 이제 제목이고요. 실제 영문 제목명은 Think Slow and Fast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자입니다. 왜냐면 시스템 1의 특징이 내가 이미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을 내리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2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은 시스템 2가 생각하는 내용이거든요. 시스템 2는 사실은 조연입니다. 사실은 시스템 1이 주연이고요. 시스템 1은 굉장히 많은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해야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논리 회로를 검증하자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스템 1이 근데 나쁜 게 아닙니다. 시스템 1이 굉장히 이 책 자체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이 이제 발간되고 나서 야, 그럼 인간은 무조건 다 비합리적인 존재냐? 시스템 1이 다 틀린 거고 무조건 시스템 2를 인용을 해야 되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은 무슨 자유의지도 없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떤 점화 효과 때문에 어떤 굉장히 사소한 것에도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인간이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은 시스템은 굉장히 옳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옳은 행동을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스템1이 실수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책에서는 시스템1이 실수하는 사례들만 이렇게 되게 많이 달아서 읽으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정말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게 맞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맞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드셨을 건데, 실제로는 시스템1은 굉장히 나름의 합리적이고 그런 옳은 결정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1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저에 대해서 조금, 이게 나라는 사람이 정말 괜찮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스템1이 굉장히 옳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인간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책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PPT 만들 때 이렇게 글이 많은 것을 좋아하진 않는데 굉장히 많았고, 네, 좀 부족한 발표였지만,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고 이제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